번입니다. 제가 이제 새해까지 얼마 안 남았죠? 2024년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이고요. 이날 저는 여자친구도 없이 쓸쓸하게 혼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불쌍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새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새해 직전에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새해 때 2025년도 때 1월 아니면 2월에 폭발할 수 있는 종목들 3개를 오늘 한번 찝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오늘 증시가 좀 좋지 못했죠. 간밤에 뉴욕 증시 모두 다 올랐습니다. 다우도 나스닥도 굉장히 증시 상승이 좋았었고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 장도 좋지 않을까 하고 이제 오전장부터 저는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딱 오전에 일시적으로 좋았다가 점점점 주가가 빠지더라고요. 만약에 오늘 미국의 증시 좋았던 그 호재를 받아서 좋은 상태로 갔다고 하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종목들이 다 좋은 흐름이 되어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수익률이 나서 그러면 저도 기분이 좋고 여러분들도 기분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왜 떨어졌는지 정도는 알아봐야죠.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다른 부분이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 관련된 악재, SK하이닉스에 대한 악재,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 리스크에 대한 부분 악재가 거의 대부분이 해소가 됐어요. 악재가 전부 다 해소가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이 해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이 증시가 떨어진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미국의 10년물 만기 국채 있죠. 이거. 이 미국의 10년물 만기 국채가 뭐라고 해야 되죠? 오늘 4.6% 전후 가깝게 왔다리 갔다리 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금리 상승, 급등까지는 아니죠. 일단 이러한 전고점에 가까운 부분에서 이제 금리가 왔다 갔다 했잖아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를 살려고 할 투심이 사라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덕분에 외국인이 올 줄 알았던 기관과 그리고 일부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오전장 시작하자마자 증시를 많이 매수를 했는데 결국 외국인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팔고 나갔죠. 그 결과 오늘의 증시는 떨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달리 이야기하면 일시적인 하락일 확률이 높다. 그리고 또 달리 이야기를 하면 추후에 미국의 10년물 만기 국채에 대한 금리가 여기서 더 상승을 하게 된다고 하면 국내 증시는 일단 보류하고 지켜보는 게 좋다. 이 부분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매번 미국의 10년물 만기 국채 금리를 올 필요는 없어요. 매번은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 연도 말이랑요, 다음도 초까지는 이 미국의 10년물 만기 국채 금리가 방향성이 더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런 부분은 좀 약간 긴장 혹은 고려를 하면서 주식을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내용은 정리가 됐죠. 오늘은 전체 증시가 떨어진 이유는 미국의 10년물 만기 국채 금리가 올라서다.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할게요. 오늘 같은 날 있죠. 오늘 같은 날 추후에 올라갈 종목을 딱 찾기에 굉장히 좋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악재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 서두에 우리나라 증시 악재는 대부분이 해소가 되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그 보조금 문제라든지 SK하이닉스도 보조금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윤석열 리스크 있었고요. 그 기타 등등 많았습니다. 이제 이런 악재가 거의 대부분 해소가 되었는데 단순하게 이 미국의 10년물 만기 국채 금리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런 날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매수를 조금이라도 한 업체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오를 확률이 높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지금 오늘은 악재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라 미국의 국채 금리 때문에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악재가 없이 주가가 떨어졌다. 그럼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외국인과 기관이 사 모았으면 최소한 내년 1월에는 내년 1월에 주가가 급등 혹은 많이 올라갈 확률이 높다. 이라는 게 보이잖아요. 맞죠?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두산 테스나인데 이건 좀 제낄게요. 이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우선 좀 볼게요. 제가 뭐 여러 가지를 보고는 있지만 과거에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알려드렸던 종목들 한번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급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보면 잘못 눌렀네요.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수급으로 간다고 하면
우선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촬영을 영상에 업로드하는 게 채널이 총 3개입니다. 그래서 이 테크윙을 어느 채널에 올렸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촬영하는 영상은 넥스트 머니 채널에 올릴 건데 제가 넥스트 머니에 테크윙을 올렸는지를 모르겠네요. 일단 진행을 해볼게요. 테크윙 같은 경우에 한 달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외국인과 기관이 매집을 했죠. 우리나라 정시가 한 달 동안 계속 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크윙의 수급은 훌륭했죠. 그 덕분에 추후 올라갈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보세요. 기간 사모았죠. 외국인은 오늘 빠졌지만 어제랑 합치면 순매수입니다. 왜냐면 매도보다 매수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이번에는 리노공업 좀 보도록 할게요. 리노공업 보십시오. 오늘 외국인도 기관도 매도세로 전환을 했는데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도 기관도 오늘 샀습니다. 말 그대로 말을 하면 이번 연도 연말까지는 모르겠지만 내년 1월에는 올라갈 확률이 높다,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리노공업 촬영을 해가지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에 이제 오늘 제가 이 제목대로 새해 새 종목 이것대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새해 새 종목으로 뽑았던 종목들 중에 첫 번째 바로 텔레칩스입니다. 보도록 할게요. 전체 증시가 오늘 외국인들은 매도 일관세였고요. 기관이 잠시 들어왔다가 기관도 결국에는 팔고 나가는 그런 장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외국인이 사로 들어왔죠.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한 달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뭐라고 하죠? 매집을 했다, 이런 부분이 보입니다. 텔레칩스는 차량용 반도체의 핵심적인 그 대장주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테슬라 관련해가지고 추후에 차량용 반도체랑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으로 좀 약간 각광을 받을 겁니다. 그때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으로 텔레칩스가 한번 테슬라랑 연관돼서 한번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체 증시에서 외국인이 빠져가는 그 가운데 사는 게 텔레칩스죠. 그래서 새해 새 종목 중에 첫 번째 종목 바로 텔레칩스입니다. 두 번째 종목 똑같이 차량용 반도체이긴 한데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테슬라랑 직거래를 하는 반도체죠. 차량용 반도체 혹은 전력 반도체라고 하거든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바로 DB 하이텍입니다. 보세요.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 한 달 동안 외국인이 계속 매도세로 일관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한 달 동안 주구장창 지금 매집을 하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어제는 외국인이 들어온 날이었으니까 그렇게 큰 표시가 안 났는데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이 전체 증시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는데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옵니다. 결국 DB 하이텍 역시 1월 달에 올라갈 확률이 높은 외국인의 매집 대상이다라는 부분을 접근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새해 세 종목 중에서 마지막 종목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도 역시 반도체 분야이긴 한데 좀 뭔가 소재거리가 확실히 있는 애예요. 바로 MDS 테크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전체 증시에서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MDS 테크의 외국인의 매집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전체에서 외국인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MDS 테크의 외국인들의 매집은 들어왔죠. MDS 테크에 관련된 소재를 말씀을 드릴게요. MDS 테크는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랑 연관성이 있는 테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손정희 회장이 이제 트럼프를 만났고요. 추후에 손정희 그리고 트럼프 관련된 호재 혹은 소재가 한 번 더 부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지금 외국인들은 캐치를 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MDS 테크에 대한 매집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종목은 내년에 새해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저의 선물들이고요. 당연히 거래량만 보고 여러분들에게 드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밑에 있는 제 영상들 보면 제가 오늘 어디에 올릴지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첫 영상 같은 경우에는 재무 분석, 그리고 경제 분석, 그리고 차트 분석, 수급 분석, 그 외 테마 분석 다 합니다. 다 하고 종목을 선별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오늘 수급적인 좀 부분에서 약간 그 1월 달에 상승 확실히 할 것 같은 종목이 보였으니까요. 그 중에서 괜찮은 애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번 투자하시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한번 봐주세요. 보고 나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